안녕하십니까. 2019년 9월 3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리고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알아본 것과 한국일보 기사를 같이 곁들여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한국일보 오늘 단독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8월 27일 1차 압수수색 그 시기를 전후해서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웅동학원에 갔더니 웅동학원에 가면 웅동학원은 이제 그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그동안의 이사장이었고 최근에는 모친이 이사장이었 그런 학원이고 여기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국 후보자가 이사를 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웅동학원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선친을 상대로 해서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이 소송을 겁니다. 건설비 51억 원을 내가 못 받았다 하면서 소송을 거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자간의 소송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해서 패소를 합니다. 그러니까 패소를 자처했다는 것이죠. 여기에 바로 의혹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후보자와 이 웅동학원 측이 조국 후보자 남동생한테 그 51억 원의 채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상 그래서 일부러 패소했다. 변론을 안 함으로써. 근데 그 와중에 또 소송 사기 의혹까지 있습니다. 판결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검찰이 가장 확인하기가 쉬웠던 대목 아닌가. 이렇게 얘기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이 A씨라는 사람이 증거를 숨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부산했다 하는 게 오늘 아침 한국일보 기사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 A씨가 가담한 정황 그걸 포착해서 A씨 주변을 샅샅이 지금 뒤지고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증거도 삭제했다 이 얘기입니다. 가서 컴퓨터 같은 거 되게 그 본체를 들고 옵니다. 그 들고 와서 그 안에 과거 서류 작업했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삭제됐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아니 삭제됐으면 그 뭐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전문 업체에 맡겨서 디가우징이라고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아마 지금 검찰은 그 웅동학원 컴퓨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디지털 증거를 없애는 방법은 디가우징도 있지만 완전히 본체 자체를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면 본체 자체를 없애버리고 새 컴퓨터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. 근데 지금 웅동학원 컴퓨터는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는 흔적은 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만약 이거를 복원해낼 수 있다면 다시 이거를 삭제한 걸 복원해낼 수 있다면 웅동학원에 대한 수사는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. 근데 그 과정을 지금 검찰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은 그 땅을 뭐 가지고서 이리저리 뭐 담보로 제공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날 27일 날 28일 날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를 다시 또 압수수색합니다.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웅동학원에 관한 수사는 굉장히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오늘이죠.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. 사실은 여기에 핵심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딸 의학 논문이 있죠. 딸 의학 논문은 바로 그 문제의 당국대 장영표 교수가 내가 집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집사람이라는 건 정경심 교수가 장영표 교수의 부인한테 얘기를 해서 당국대 의과학연구소에 조국 후보자 딸이 가서 2주간 인턴을 하고
그 인턴한 결과로서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뭐 전화로 했든가 부탁을 했든가 뭐 만나서 했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증거의 일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이 대목에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는 부분, 이 부분은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. 과연 윤석열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인가, 아니면 거칠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증이 생기는데,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알고 있는 검찰 출신 한테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아니다, 뭐 이분은 좀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니다,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이 있게 수사를 할 것이다. 그거는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. 여권과, 지금 여권 전체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호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은 윤석열 검찰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굉장히 세게 들어갈 것이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과정에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, 의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왜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부인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, 이 부분은 궁금증으로 남습니다. 요거는 제가 차후에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. 또 하나는 바로 이 사모펀드 관련 부분입니다. 사모펀드는 뭐 다 조국 펀드 이미 드러났습니다.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조국 후보자 부인, 조국 후보자의 아들, 딸,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처남, 그 처남의 자식,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그 일가가 투자자입니다. 그 일가 외에 투자자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조국 패밀리 펀드입니다. 자, 이 패밀리 펀드의 대표가 몇 번 바뀝니다. 그런데 이 패밀리 펀드에 안 바뀐 실소유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입니다.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이 오촌 조카와 관련해서 1년에 제사 같은 데서 한두 번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제사에서 한두 번 보는 사람한테 자기 재산의 5분의 1인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? 뭘 믿고 투자했을까요? 자기가 뒤를 봐주기로 하고 투자했을까요? 이런저런 의문이 남기 때문에 어제 조국 후보자가 오촌 조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뭐 부인한 부분,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. 요건 팩트는 아니고 저의 분석입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오촌 조카가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. 언제 나갔느냐? 8월 19일부터 23일 있는 그 주에 나갔습니다. 이 오촌 조카만 나간 게 아니고 코링크 사모펀드의 이상훈 대표라는 사람도 출국했습니다. 그 다음에 오촌 조카, 그 다음에 WFM이라는 이게 전지회사인데 이 전지회사의 전 대표인 우모 씨라는 사람도 출국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세 사람이 바로 8월 19일부터 23일 모두 출국했습니다.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? 제가 검찰청을 취재할 때 바로 이것이 검찰청에서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1도, 2부, 3백.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? 1도. 만약에 범죄 의혹을 받고 있으면 첫 번째는 도주. 도주의 최고는 해외로 튀는 겁니다. 2부. 두 번째는 도주를 못했으면 두 번째는 검찰에 불려가서 부인하는 겁니다. 바로 지금 조국 후보자가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이어서 하고 있는 기자간담회에서의 모르쇠. 그게 2부입니다. 3백은 세 번째는 백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는 겁니다. 그건 뭐 검찰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바로 1도 아닌가 이것이. 그러니까 8월 27일 날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니까
이 압수수색 가능성은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주변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. 검찰은 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패밀리 그 어간에서는 혹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, 또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. 왜냐면 본인들이 사실은 사모펀드와 옹동학원 뭐 딸 의학논문 관련해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뭐 컴퓨터를 들고 가고 서류를 들고 간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, 그걸 본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해외 출국이라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.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죠.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이 코링크 사모펀드나 WFM 그 전지회사죠. 그 다음에 조모 씨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국내에서 뭐 주식이나 사모펀드에 관여하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들이 해외에 출국해서 지금 8월 19일부터 23일이라고 한다면 출국한 지 한 열흘쯤 되는데, 열흘쯤 되는 지금 안 돌아올 이유가 없고 해외에 우선 볼 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. 무슨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. 근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고, 8월 27일 기사를 보면 바로 이 코링크 PE 관계자, 코링크 사모펀드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. 볼 일이 있어서 해외에 나간 상태고 곧 귀국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8월 27일부터 지금 벌써 얼마 지났습니까? 일주일 다 돼가죠. 아직 귀국 감각문 소식입니다.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는 내가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또 전화해서 뭐 무슨 얘기 했느냐 이런저런 의혹이 생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무슨 막말입니까? 그렇게 따지면 검찰하고 같이 해서 본인이 들어오라고 뭐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지만 여하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전형적인 수사 방해로 봅니다. 해외 도피, 수사 방해. 그래서 저는 아마도 당분간은 안 들어오지 않을까. 적어도 조국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는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.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모펀드 부분은 지금 현재 압수수색한 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수사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이 해외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기소 중지 정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지금 현재 우리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옹동학원과 그 다음에 딸 의학논문 관련해서는 바로 내일까지 병리학회에서 그 장영표 교수한테 관련 자료를 내라 그러는데 지금 장 교수가 안 내고 있습니다. 장 교수 오늘 검찰 조사받고 있습니다. 오늘 검찰에 가서 왜 자기가 제1저자로서 조국 후보자 딸을 올렸는가 이 부분을 진술을 할 거고요. 저는 뭐 여기서 상당 부분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. 다만 내일까지 안 내면 9월 5일 날 이 병리학회에서 또는 의학협회나 이런 곳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. 그 결론 내는 거는 물론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라는 부분을 결론 내는 것이 아니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데 승인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직권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당국대 조사는 뭐 그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직권 철회하면 일단 그 논문의 뭐 제1저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, 그렇게 되면 그 논문의 제1저자라는 사실을 고려대 자기소개서에 써서 합격했던 조국 후보자 딸은 고려대의 입시 전형의 어떤 부정 문제로 고려대에서 또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모펀드 부분은 이 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한 아마 수사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,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, 그 다음에 웅동학원도 증거인멸 정황은 있지만 여기에는 핵심 관계자가 뭐 해외로 도피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웅동학원 수사가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